자, 안녕하십니까. 이데올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 큰 하락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좀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지수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저 밑에 있는 지선까지는 찍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을 찍지 않고 올라온 하루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는 별다른 또 움직임이 없었죠. 오늘 오전장에 크게 올라왔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음봉으로 마감한 모습인데, 현재 상황은 딱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인하고 기관, 메이저들이 오늘 올라왔을 때 또 하방 포지션을 또 구축을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선물 매도 포지션, 풋옵션을 매수를 하면서 하방에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인하고 기관 메이저들은 이 선물지수, 이 파생상품 하락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저 위에서부터 그렇게 큰 금액을 매수를 한 외인하고 기관 메이저가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같이 손실이 아니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우리는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파생에서 하방 포지션,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을 외인하고 기관 메이저들은 해지를 걸고 대비를 합니다. 자,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방 포지션이 있고 하방 포지션이 있어요. 이 상방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수가 올라갈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 하방 포지션은 지수가 조정 시에 수익이 나오는 그런 상품이죠. 선물 같은 경우에 이거 한호가가 어떻게 계산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330.00을 기준으로 한 틱이 올라가면 330.05가 돼요. 0.05씩 올라가는데 그 한 틱이 12,500원의 수익 손실이 생긴다. 하방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한 틱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거예요. 상방 포지션은 한 틱이 올라갈수록 수익이 나죠. 자, 이렇게 외인하고 기관들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인하고 기관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저희 개인 투자자들도 하방 포지션을 선물과 풋옵션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가 상승 시에는 선물 매수 포지션, 그리고 옵션은 콜 옵션이 있겠죠. 하방 포지션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 옵션이 있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옵션 같은 경우에 크게 수익이 나는 상황이고, 올라가게 된다면 콜 옵션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크게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런 거를 한번 아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 한 틱에 12,500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한 호가를 한 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포인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330.00에서 331.00으로 올라가면 20틱이 올라가요. 20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포인트가 올라가게 된다면 25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제 하방 포지션이에요. 선물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331.00의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330.00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1포인트당 25만 원의 또 수익이 생기겠죠. 자, 이게 선물 매도 포지션은 지수가 상승을 하면 손실이 나요. 반대로 내려가게 된다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 선물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수 상승 시에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락으로 조정이 나오면 손실이 나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상방 포지션과 하방 포지션을 선택을 해서 매도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매도했다 그러면은 주식을 털었다, 청산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파생에서는 매도 상품은 하방 포지션을 잡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청산은 자기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전부 다 청산을 한다는, 턴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선물은 상방, 하방 두 포지션 모두 다 단타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주식은 상방 포지션만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자, 지수가 조정 시에는 우리 물타기나 손절 밟기 할 게 없지만, 갑작스런 돌발 변수의 발생 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해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런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갑자기 악재가 나왔다, 이거 야간장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포지션 상방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하방 포지션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상하방 포지션을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파생 상품, 그중에 선물 옵션, 그리고 풋 옵션, 콜 옵션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파생 상품을 알게 되면 이런 경우에 아주 유익을 해요. 자, 이거는 제가 주식사삼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차트입니다. 자, 밑에 2390포인트까지 빠질 거라고 저는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이 2390포인트였습니다. 과거 이런 지지선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한번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계속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저항선 라인과 밑에 있는 지지선의 삼각수렴 구간, 이런 지지선과 저항선은 개인 투자자들이 설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메이저,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런 구간들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도 마찬가지, 이런 지지선도 마찬가지, 이런 메이저가 다 설정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 왜 여기서 하방 포지션으로 내려갈 거라고 밑에 2390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메이저가 하방 포지션, 파생 상품에서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고 있었어요. 큰 금액을. 그래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갈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후에 밑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고 계세요. 자, 이거 밴드 공급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390포인트 코스피 지지선 찍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39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으므로 하방 끝 제뷰도 상방뷰로 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방뷰가 뭐예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위로 이제 다시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라인 2390포인트를 찍고 나서 이렇게 양봉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이날 삼성전자 10조원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리고 소각 소식이 들렸죠. 근데 그건 장이 끝나고 나온 거예요. 장이 끝나고 5시에. 하지만 외인하고 기관 메이저들은 삼성전자를 아침부터 엄청나게 순매수를 했었죠. 삼성전자가 8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거는 그 소식을 미리 알았다는 거죠. 이런 추세선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식이나 소각 소식을 몰랐더라도 이런 라인에서 코스피 200 종목들, 지수 관련주들이나 콜옵션 그리고 선물 매수 포지션을 잡았으면 상반으로 올라갈 때 우리 또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상하방 같이 다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하방 포지션으로 선물 매도 포지션, 풋옵션으로 수익을 내다가 밑에 있는 지선을 찍으면 선물 매수 포지션, 콜 매수 포지션으로 상방 포지션으로 다시 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조정시 나올 때 손 놓고 있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정이 예상이 되면 하방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밑에 있는 2390포인트에 정확히 반등이 났어요. 이날도 콜옵션 같은 경우 잡았을 때 더 크게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위에 있는 저항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저항선으로 설정이 되니까 나중에 저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갔다가 꺾이면서 내려올 때 어때요? 아, 이제 지수가 다시 조정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 종목들 계속 물을 타야 될까요? 수익이 난 종목이면은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수익이 아니고 손실인 상황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풋옵션이나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2398포인트까지 찍고 나서 다시 이날만 선물이 7% 이상, 7포인트 이상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도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추세선 라인들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최저점 라인을 잡아내는 거를 보셨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도 어딘지 알고 대응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저번 방송입니다. 직전 신대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상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M자형 차트로 하락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M자형 하락 차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기존에 신대가 방송 제가 예전에 찍었던 걸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M자형 차트가 나오기 전에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같은 그런 종목들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뭐를 말씀을 드렸냐? 이런 M자형 차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지금 M자형 차트로 내려올 거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자 코스피 200 선물 지수입니다. 자,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찍었다고 제가 저번에도 신대가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어때요? 조정이 나오면서 M자형 차트를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M자형 차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양봉으로 크게 올라갔어요. 양봉으로 올라간 이유는 여기에 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갭을 메꾸러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최고점 라인들 찍었을 때 이럴 때 제가 또 밴드 공부방에 알려드렸어요. 오늘 325풋 0.45에서 0.35까지 한번 잡아보시죠. 0.34까지, 그러니까 34,00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리꽂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지지 저항선을 알게 된다면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수, 매도 자리, 그리고 옵션 자리도 콜옵션 자리, 풋옵션 자리를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오늘자 30분봉 저항선 라인을 오늘자 30분봉 라인이고요. 저항선 라인들을 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속 여러분들 강조를 하는 이 삼각수렴 구간을 위로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 돌파하면 찍었을 때 다시 한번 매수 찬스로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하지만 어때요? 밑으로 깨고 내려왔죠. 밑으로 갭으로 깨고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해 놨어요. 다시 반등이 났을 때 제가 밴드 공급방에 야간장에 0.3부터 0.2, 그러니까 3만 원에서 2만 원까지 그 열틱 사이에 풋옵션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쫙 빠졌었죠. 오늘 같은 장을 보면 갭으로 올라왔는데 어딜 지지하고 갔어요? 이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갔다. 이거는 전거래일의 저항선이었어요.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하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매수.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갭으로 올라가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수.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 오늘 고점 라인에 325풋 매수를 드렸다 그랬죠. 0. 얼마요? 0.45부터 0.35까지. 근데 0.34, 34,000원 찍고 풋옵션이 밑으로 잡은 상태에서 지수 조정이 나오면서 또 한 번에 그런 상승이 나왔다. 풋옵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 야간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금요일장, 야간장에 0.3부터 0.2, 그러니까 3만 원서부터 2만 원까지 매수 잡아보시라 했는데 2만 5천 원까지 찍고 그 다음날 갭으로 올라간 거예요. 갭. 자, 갭으로 올라가서 위로 쭉 치고 올라가면서 고점이 얼마예요? 78만 6천 원. 2만 5천 원 잡았다 그랬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고점 기준으로 3,036%가 넘어가는 상승률이 나왔어요. 자, 이런 걸 보신다면 야간장에서 이렇게 조정이 한번 나올 때 한번 콜옵션 한번 잡아볼까? 풋옵션을 잡아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내일자 예상도입니다. 대응 전술이에요. 만약에 오늘자 위에서, 오늘자 종가 모습입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제 추세선을 똑같이 저어 그려놓으시면 나중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갭으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찍고 나서 올라가는 그림이 발생을 한다면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이 지나가요. 어디를 찍었던 저항선이죠. 과거 고점 라인과 그대로 연결한 그 라인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자, 반대로 개파락이 나왔어요. 개파락이 나와서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오늘자 아침에 시가에 지지를 했던 그 라인들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위에 갭상으로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 개파락으로 내려가면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지수 관련주들을 또 매수를 할 수가 있겠고,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는 콜옵션, 선물 매수 포지션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지수 관련주들이 이 저항선을 찍고 M자형 하락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SK하이닉스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지수 관련주들 있죠. 그 관련주들이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수익이신 분들은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잡는 그런 전술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라인에서 다시 반등이 또 크게 나올 수 있으니 지수 관련주들은 이런 라인에 뚫고 올라왔다가 조정 시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230분봉 선물 차트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 지수 차트예요. 오늘자 화요일 코스피 현재 위치입니다. 마찬가지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계속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M자형 하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자, 오늘자 봉은 갭을 메꾸는 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자 아침에 시작점이 아주 중요하겠죠. 밑에 있는 지지선을 지지를 한다면 다시 반등이 나올 거고, 개파락으로 내려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 다시 조정이 밑으로 크게 얼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라인 추세선은 찍을 때마다 조정을 줬던 그 라인입니다. 자, 하지만 이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갭으로 올라오고 나서 지지 삼고 위로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인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 라인들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내일장 일봉이 어디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 전술이 바뀌겠죠. 자, 요렇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추세선은. 자, 다우지수예요. 이제 다우지수를 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장도 같이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같이 조정이 나오는 그런 커플링 장도 있어요. 자, 이런 커플링으로 우리 장은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아주 많기 때문에 현재는 이 라인들을 보셔야 합니다. 과거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찍었어요?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양봉으로 뽑아 올린 모습이에요. 자, 과거를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었고 이 추세선 위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혹시나 다시 찍으러 가거나 뚫고 내려가면 밑에 있는 지지선들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반대로 반등이 났어요.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이 45,000포인트 있는 쪽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예상을 해서 이렇게 M자형 차트로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하시고,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는 위에 있는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예요. 자, 다른 거는 지금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이것만 보면 돼요. 밑에 있는 지지선,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어요. 그쵸? 요거 그대로 연결을 하면 나스닥 지수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과거 추세선들 계속 연결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라인을 아직 안 찍었다. 이 지지선 라인들을 깨고 내려와서 한 번씩은 찍었는데 안 찍었다. 그리고 저항 삼아서 찍고 나서 꼬리를 달았다. 자, 양봉으로 끝났지만 음봉으로 마감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밑에 있는 지지선을 다시 찍고 반등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겠죠. 자, 여기서 또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지지선을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조정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는 좀 틀립니다. 자, 과거 제가 신대가 방송에 나오면서 이 테슬라 차트 M자형 하락 저항선과 반등 지지선을 정확히 잡아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를 여러분들 제 방송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재 그림은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저항선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지지선, 이제 지지선을 찍어도 돼요.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W자 반등이다. 이 상황에서는 찍으면 안 됐었지만, 왜냐면 찍으면 헤드앤숄더 머리 라인을 완성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찍어도 된다. 근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이제 전체 그림을 봐야 됩니다. 전체 그림 뭐예요?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만들고 M자형 하락 차트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해도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본주를 가지고 계신 분, 테슬라 같은 거 본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면 450불 이상에서는 한번 M자형 하락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럼 자율주행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이런 걸 또 영향을 받는지 우리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요. 엔비디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오면 같이 조정이 나옵니다. 자, 위에서 내려올 때 17%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장에 박살이 한번 났었죠. 그 박살이 나고 나서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지선을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엔비디아를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 파란색 추세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밴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 이거 제가 엔비디아 말씀드리면 계속 강조했어요. 이 밑에 있는 지선, 여기하고 연결된 이 빨간색 추세선을 찍어야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때요? 그 연결된 빨간색 추세선 113불 제가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113불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이제 또 크게 반등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 이 113불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다.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장의 조정이 우리나라
지수 관련주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같이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장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엔비디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가 지지라고 올라가느냐 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블라인드 종목이에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한번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W자로 반등이 났다가 한 번 더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선들 지지를 하고 나면 W자 반등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이 종목, 제가 벌써 밴드 공부방에 올려놨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다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스토캐틱도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 관련된 무슨 보조 지표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자신만의 매매 방식이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평선 매매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그 보조 지표를 가지고도 매매를 또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거는 참고 자료로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 삼각 돌파 매매 그 기법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삼각 수렴 구간에서 지선 찍고 저항선 찍고 하는 거를 많이 아실 거예요. 제 삼각 돌파 매매 기법은 삼각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위에 치고 올라갈 때 저항선 설정해서 위에 있는 저항선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지지선에서 매수 잡고 다시 위에 올라가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적의 매수 시점.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주식에 최저점을 잡았으면 나는 그냥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죠? 오늘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차트, 이런 빨간색은 지선, 파란색은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을 설정을 했어요. 저점하고 저점을 설정을 했더니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던 그 구간에서, 자, 이 큰 그림으로 보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또 들죠. 이런 라인에서 그렇다면 매수를 잡게 되겠죠. 이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반등이 나온다면 위에는 저항선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위에 돌파가 나왔을 때 바로 매수를 따라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조정이, 일봉상 조정이 나왔을 때 이 파란색 저항선을 찍었을 때 여기를 지지선 삼아서 매수 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들을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찍었을 때 목표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게 삼각 돌파 매매법이에요. 이 삼각 수렴 구간 안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수렴 구간이 좁아질 때 돌파가 나오게 되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버티고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설정을 해서 이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던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이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종목으로 한번 보시는 게 낫죠. 자, 여러분들 익숙한 그 그래프입니다. 자, 저점하고 저점 라인과 그대로 이어놨어요.
자, 저항선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저항선,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구간을 그대로 연결을 하고요. 이 연두색 저항선도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그림들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두색 저항선을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대로 이어볼게요. 이렇게 추세선을 설정해 놓고 나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지지선이 18,590원까지 찍은 그림인데 여기 19,000원에 우리는 매수를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눌림목 자리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돌파를 하고 나서 그 저항선을 다시 찍을 때 이 연두색 저항선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두 번째 매수 찬스입니다. 첫 번째 매수 찬스를 놓쳐도 상관없어요. 돌파 후에 다시 밑에 있는 지선을 찍을 때 매수를 잡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거 또 생방송에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위로 슈팅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에 올라가면서 4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목표치를 단기 저항선도 설정을 해놓고 큰 저항선, 고점하고 연결되는 그 라인들을 설정해 놓으면 반등 시에 이런 라인을 찍을 때마다 물량을 덜어내면서 갈 수가 있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100주를 잡았는데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한 30주를 털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또 나머지 물량 한 또 절반 정도를 털게 된다면 수익을 견디면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을 창출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노스페이스예요. 이노스페이스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던 그 자리들 한번 볼게요. 지지선 라인들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는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서부터 계속 연결을 했더니 신기하게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연결을 했더니 나중에 1차 저항선이 형성이 되더라. 이런 라인들 다시 한번 찍으러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뭐예요? W자 반등이 나오죠.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아실 때가 됐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지지선을 한번 찍었죠. 올라간 상황에 다시 찍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뭐가 돼요? 영어로 W가 되잖아요. W. 이 W자 반등이 나오는 그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뚫고 올라가서 이런 양봉에서 쫓아갔다면 다시 내려올 때 손절을 했겠죠. 하지만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한번 살짝 참았다가 다시 조정 시에 찍었을 때 매수 잡으면 어때요? 위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또 창출할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저항선 라인을 안 설정해 놓으면 이런 라인에서 매수 따라 들어가다가 다시 지지선 찍으면 어때요? 손절하죠. 내가 손절하면 왜 오르지? 그런 라인이 이 추세 지지선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랩지노믹스, 제가 삼각 돌파 매매가 나올 때 이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잘 보셔야 돼요. 이 삼각 수렴 구간,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삼각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뭐가 돼요? 위로 슈팅이 나오더라.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삼각 수렴 구간에서 매수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돌파가 나오면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들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위에 있는 저항선 보이시죠? 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라인들을 쭉 연결을 하면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좀 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위로 슈팅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매수 자리는 밑에 있는 자리가 점점 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잖아요. 벌써 밴드 공부방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를 다 올려놨으니까 이 종목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바로 확인하시고 내일장에 여러분들 지지선이 온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선물로 준비한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 그 방송 후반에 보시면 제가 공략주를 또 2개를 더 가져놨어요. 그래서 방송을 시청 고정을 하셔야 그 종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밴드 공부방에 들어가시면 벌써 제가 그 종목까지 다 올려놨다는 거
자, 빠르게 확인하셔서 내일장 대응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대가 방송을 6월, 7월부터 여러분들 또 계속 보시면 어떤 방송을 볼 수 있냐면 매수점 잡는 법, W자 반등 차트와 M자형 하락 패턴 차트를 알려드리면서 자, W자 그럴 때는 매수를 보시고 M자형 차트 이런 추세선 저항선을 찍으러 가는 그런 종목들은 매도를 하셔야 되고 매수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HD 현대중공업을 여러분들에게 또 매수를 드리면서 어떻게 매수 드렸는지 한번 보세요. 위에 있는 저항선에 내려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번 찍고 나서 여기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가 돼요? W자 반등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한번 드렸던 거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 또 매수를 드린다 그랬어요. 왜냐?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를 드린 겁니다. 그 자리 17만 3,000원 매수를 드렸고요. 자, 위에 올라갈 때 이렇게 W자 반등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W자 반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신대가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점은 여기다. 24만 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4만 2천 원까지 찍으면서 39.88%의 상승이 나왔던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어때요? W자죠? 이런 W자 그림을 그릴 때는 매수를 또 봐야겠죠. 다시 한번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이 이런 추세선에서 W자 반등이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대가에서 제가 삼성중공업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W자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9,6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어때요? 똑같이 W자로 반등이 나왔잖아요. 목표치 얼마다? 12,000원이다. 12,400원이다. 12,2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이 정확히 12,2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공통적인 게 있죠. W자 반등이 나온다는 거. 자, W자 반등 차트는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찍으면 영어로 W자를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수점으로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제가 신대가에서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릴 때 매수점을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숄더 팔라를 만들고 옆에서 내려왔어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찍고 나서 올라가면 뭐가 돼요? W자 반등이죠. 자, 이 W자 반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기고 있을 때도 이렇게 된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그리니까 팔라를 만들러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된 숄더 제가 많이 신대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렇게 된 숄더를 그리는 게 바로 하나솔루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계속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300원에 매수 잡고 지금 또 39.54%의 상승이 나왔던 그 그림도 보고 계실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속 홀딩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저점 라인 추세선을 긋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밑에 있는 추세선을 그대로 연결했더니 그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더라. 자, 이 지지선 라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이 34.84%까지 반등이 나온 그 모습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티웨이항공 한번 볼까요? 이 티웨이항공 제가 W자를 계속 여러분들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자, 저항선에 내려와서 한 번 더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뭐가 돼요? W자 반등이 나오죠. 이 W자 반등이 나오면서 옆으로 기게 되면 이렇게 된 숄더 팔라인을 만들러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티웨이 항공 이렇게 매수를 드리면서 매수가 2,480원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2,480원이죠. 그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치가 얼마였어요? 볼까요? 자, 목표치 3,73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730원이 여기에요. 여기를 찍으면서 50.40%의 수익을 제가 확정을 시켜드렸고, 자, 위로 더 올라갔죠. 다 올라간 상황에서는 일단은 위에는 저항선들이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목표치 여기였는데, 자, 목표치 50.40%의 수익을 확정을 하고 나서 지금 다시 밑에 있는 이 3,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에 도달을 하면 일단 매도를 하자. 왜냐하면 헤드앤숄더 만들고 나서 가장 많이 만드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헤드앤숄더예요. 이 헤드앤숄더를 그리러 지금 내려온 거예요. 다시 빠질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헤드앤숄더 완성하는 그림에서는 전량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에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W자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또 헤드앤숄더를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렸죠. 여기에요.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헤드앤숄더를 어떻게 그렸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팔라인에 내려와서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왼쪽 어깨입니다. 아랫머리 구간 W자에서 M자를 그린 후에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면 뭐예요? W자죠. 옆으로 기고 있을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대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W자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거 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목표치를 목표치를 얼마 드렸나요? 한번 볼까요? 목표치. 자, 21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 21만 원을 터치를 하면서 60.31%의 또 수익을 또 확정을 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더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온 상황인데 나중에 한번 조정 시에 또 한번 매수점이 오나 볼게요. 자, 60.31%의 수익을 또 확정을 시켜드리면서 자, 제가 이 헤드앤숄더 팔라인을 만들고 나서 머리 라인을 만들어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헤드앤숄더 다음엔 헤드앤숄더를 그린다. 한미반도체입니다. 제가 한미반도체를 제가 여러분들 69,600원에 매수를 드릴 때도 과거 작년 6월, 7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선 오면 매수를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라인 69,600원에 매수를 잡으시라 찍기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헤드앤숄더 내려와서 아랫머리 찍고 나서 올라오게 된다면 헤드앤숄더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목표가 12만 원 드렸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헤드앤숄더를 그렸죠. 자, 헤드앤숄더 다시 교육 들어갑니다. 팔라인에 내려와서 왼쪽 어깨를 그리고요. 단기 어깨를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올라왔어요. 옆으로 기면서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그린 겁니다. 제가 신대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상승 리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표치 1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헤드앤숄더 팔라인을 만들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올라갔습니다. 헤드앤숄더 그대로 그렸죠. 팔라인을 그리면서 72.41%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대한민국 전문가들 중에서 72% 이상 수익난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저 하나뿐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는 다른 걸 봐도 타 방송국 다 여기서는 그냥 다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지만 여기 지지선을 딱 잡아서 잡는 건 2대1리 밖에 없다. 그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좀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올라왔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거 저항선이었어요. 이게 제가 매수를 잡았을 때 여기가 저항선이었지만, 12만 원이었지만, 우상향 저항선이죠. 우상향 저항선이 뭐예요? 일봉들이 생길수록 이렇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더 올라갔다. 그리고 현재 이걸 찍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 밑에 있는 연두색 지선을 지지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현재 아래에서 생겨서 위에 있는 저항선 찍고 조정이 나온 관계로 이거 10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제가 헤드앤숄더 그리고 나서 뭐 만든다 그랬어요?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는 이런 그림으로 밑으로 10만 원 깨고 내려오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한미반도체는 나중에 매수점이 오면 한 번 더 제가 매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도 제가 매수를 드렸어요.
자, 위클리 337.5풋, 그리고 위클리 335풋. 자, 매수가 한번 보시죠. 자, 매수가 0.8에서 0.7, 그리고 335풋은 0.30에서 0.20까지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야간장에 잡으셔도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치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2.0, 0.8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37풋 같은 경우에는 제가 185.71%의 수익을 하루 만에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자, 고점 기준으로 364.29%의 상승이 나온 위클리 337.5풋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이거 저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또 선물 옵션 생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죠. 335풋 같은 경우에는 야간장에 잡으셨건 그 다음날 아침에 잡으셨건 전부 다 300%의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0.805, 8만 원까지 그 제가 목표치로 보시라고 한 게 300% 수익이었고요. 고점 10만 9천 원 기준으로 445%가 하루 만에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을 얻어 가셨던 그 풋옵션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주식뿐만 아니라 옵션도 잘해요. 자, 선물도 잘해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옵션 특히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하시면서 이데일리언 주택형 파트너하고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오시면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 그 매주 수요일마다 한 번씩 공개적으로 또 매수를 드리고 하곤 해요. 자, 오늘의 공략주 블라인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기에서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저항선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위에 있는 목표치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제가 벌써 전부 밴드 공부방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략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은 종목. 자, 오늘의 히든 공략주 여러분들 한번 잡아보셔서 수익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운주 관심 많으시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흥하해운입니다. 자, 이 흥하해운을 제가 왜 가지고 나왔는지도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우리 화살표를 잘 주목을 해보시면 이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와 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겠죠. 뭐냐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 그 라인을 뭐 했다? 뚫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뚫게 되면 어디에서 매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찍을 때 매수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삼각수렴 구간을 찍고 나서 기존 저항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면 반등이 세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좀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런 고점 라인하고 연결을 하면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거예요. 반등이 꼭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까지는 왔었는데 그 저항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단기 저항선들 설정을 해도 위에 있는 그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오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수가 잡히고 올라갈 때 제가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을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에요. 매수점이 왔는데 이런 거 그냥 놓친다? 너무 아쉽잖아요. 자, 매수점 1630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자, 목표가 4000원입니다. 자, 위에. 그리고 손절가 1490원 거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저항선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은 여러분들 그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또 그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대한해운입니다. 자, 오늘 해운주 2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은 화살표 있는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면서 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위에 있는 저항선, 저 고점 라인과 계속 연결을 한 그 저항선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어때요? 조정이 나오면서 지속해서 수렴 구간이 좁아지고 있다. 이 삼각 수렴 구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1차 저항선 위에 있는 저항선과 2차 저항선까지 열리게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매수점은 이런 라인들에서 또 잡아야 되고 저항선 라인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 그 라인들도 지금 화살표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수익 리뷰했던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위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죠. 그리고 제가 강조를 한 게 W자 구간이었는데 그런 W자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현재는 아랫머리 구간을 찍고 나서 전체적인 오른쪽으로 기게 되면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 하단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직전 고점 라인들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라인들하고 살펴보면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매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확인을 하시고요. 한번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매수가 1660원입니다. 1660원 여기 지금 지지선 찍고 있는 요 라인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2,900원입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이 2,05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면 저 위에는 목표치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 1,520원 것이고 이 종목 대한해운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또 하나를 살펴봐야겠죠. 이 파란색 저항선은 뭐지? 요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구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차 저항선이 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각수렴 구간, 이 파란색 저항선, 요 라인을 이제 밑에 지선을 찍고 W자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올라가면 위에는 이 파란색 저항선, 1차 저항선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찍고 올라가게 된다면 W자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를 보면 위에는 내려오면서 팔라인과 어깨 라인을 만들면서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와서 이 W자근을 완성을 하고 옆으로 살짝 찍으면서 옆으로 기게 될 경우 뚫게 되면 뭐가 돼요? 역회된 숄더 팔라인을 완성을 하러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 삼각 수렴 구간이 좁아지는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보셔서 여러분들 저기 저항선 라인들 찍을 때 이런 단기 저항선을 찍었을 때 매도해야지가 아니라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할 경우에 한 번 더 위로 올라간다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강의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딱 넣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수익이 날 때 이 수익을 견디면서 여러분들 그 수익을 견디잖아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들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 땡큐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오면 지선을 찍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오늘 제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벌써 밴드 공부방에 종목명 매수가도 다 올려놨고요. 자, 내일장 같은 경우에 조정이 혹시나 나온다 해도 이런 종목들을 매수 잡을 수 있는 찬스로 여기시고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밤 되시고 또 내일 또 여러분들 밴드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